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행정 절차 위반 논란과 특혜 의혹이 규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최대 성수기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제주 관광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야생 진드기에 의한 SFTS 바이러스가 가족 사이에 감염된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서 확인됐습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 고속 성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사회의 그늘을 걷어내고 희망을 찾기 위한 해법을 연속 기획뉴스로 진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그동안 제기됐던 행정 절차 위반과 특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행정 절차를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던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진 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회의를 열어 일부 조건을 권고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를 조정하려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해야 하는 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사업자의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됐는데도 지하수 관정 9개의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것도 제주특별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바뀌면서 새로 편입된 부지 91만 제곱미터에 대해서 개발이 가능한 곳인지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도 누락됐다는 겁니다.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 악영향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감사를 지금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평가가 진행 중이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지하수 허가는 사업 승인과 무관하며 10여 년 전에 부지가 결정돼 사전 검토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행정에서는 규정과 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절차를 진행해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 조사가 진행될 경우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될 예정이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2017학년도 국정 역사교과서 주문을 일괄 취소하고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1년 연기함에 따라 교육청은 이미 교과서를 주문한 15개 고등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국정화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관광업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한국행 전세기 취향을 불허하는 등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잇따라 보복성 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연 기자입니다. 전세기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제주 시내 한 호텔. 중국 정부의 한국행 전세기 불허 방침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달 평균 2-3팀 예약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기 들어오는 게 객실 점유율이 우리가 67객실인데 30%도 채 못 돼요. 근데 이제 전세기가 못 들어오게 되면 이마저 이제 없죠. 이달부터 중국 정부가 취향을 불허한 한국행 전세기 노선은 제주와 구일인 등 8개 노선.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만 25개, 매달 항공기 300여 편 중 41편이 부정기 전세기인 제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한국행 상품을 20% 줄이고 면세점을 1회 이상 방문하면 범칙금을 물리는 움직임도 보여 관련 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체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개별 관광 위주로 해서 중국 여행사하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이제 토종 여행사들이 연계해서 한때 1년에 2배 이상 늘었던 중국인 관광객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증가율이 5%대로 떨어졌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방한 정책 강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당장 최대 성수기인 이번 춘절 연휴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FTS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가족 간에 2차 감염된 사례가 제주에서 확인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작년 6월 혈소판 감소와 폐혈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진 70대 남성. 목장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인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드기에 물린 흔적이 없는 이 남성의 아내에게서도 동일한 계통의 바이러스와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가족 사이에 2차 감염이 이뤄진 겁니다. 원래 2차 감염이 일어나면 항체가 나오는데 그 항체가 나와서 저희가 처음에 의심하게 되었고 검사해본 결과 그 할아버지하고 같은 유사 계통의 SFTS가 나왔습니다. 이근화 제주대학교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들이 2차 감염된 사례는 있지만 가족 간의 감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사율이 30% 이르는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가 침이나 땀 등 사람의 분비물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의료기관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한 환자와의 어떤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들이 하나의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2013년 이후 제주에서 30명이 감염돼 5명이나 목숨을 잃은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가족 간 2차 감염이 확인되면서 보다 더 철저한 예방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의 지난해 평균 기온이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해 제주도 연평균 기온은 17도로 평년보다 0.8도 높아 제주와 서귀포에서 함께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61년 이후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은 10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아 12월 기온으로는 역대 5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 경제는 지난해 5%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국내 성장률에 갑절 가까이 되는데요.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호조, 개발에 따른 건설업 화랑, 그리고 인구 유입 등의 효과가 컸습니다. 제주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제주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와 쓰레기, 가계비 증가 때문에 신산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에 따른 갈등,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실업 등 고속 성장에 따른 사회적 끈을 역시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제주 MBC는 2017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한 기획 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김현선 기자가 제주의 명과 암을 진단합니다. 꽉 막힌 도로,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흔한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주 열풍에 이주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3년 사이 제주 시내 자가용 차량만 5만 대가 늘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1인당 생활 폐기물 발생량 하루 1.57kg으로 전국 최고. 가계부채는 사상 첫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집들이 많이 가격이 오르고 이제 땅값이 오르니까 이제 돈이 있는 분들은 살기가 편할지 모르지만 서민층은 참 곤란해요. 제주는 지난해 5%대 성장에 이어 새해에도 4%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경기 위축에 대한 전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부진과 사드 도입 여파로 관광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미분양 물량 증가로 건설 경기 호황도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전 기업들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제주 경제, 소비 등을 이끌었던 빠른 인구 유입세가 점차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의 월급과 낮아지는 혼인율과 출산율, 늘어나는 범죄와 노인 고독사, 고속 성장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그늘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제주다음에 곧
경쟁력인데 제주도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어떤 빠름, 채움, 위지의 어떤 그 경제에서 벗어나가지고 느림, 또 비움의 이런 어떤 경제도 생각하면서 제주의 대안들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쓰레기, 가계빚이 많아 신삼다의 섬이라는 자조가 나오는 요즘. 개발과 성장의 속도 조절과 함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배려와 순으름 정신의 확산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집값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주택 매매 가격은 재작년보다 4.63%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0.71%에 비해 6.5배나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2억 3,200만 원으로 서울과 경기,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중문고등학교 학습 도움실 학생들이 50만 원, 아사모 회원들이 10만 원, 제주시 노영동 양은숙 씨가 52,860원, 표선 콜마트 한종숙 대표와 고객들이 28만 1,89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내년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주도민 신년 인사회가 오늘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는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시국 속에서도 민생을 안정시키고 제주의 미래를 위한 현안 과제들을 풀어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시무식에서 새해에는 쓰레기 처리와 상하수도, 교통과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도민 생활 개선과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오늘 신년 인사회를 갖고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촛불혁명으로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며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집단 탈당 사태를 겪고 있는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신년 인사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쯤 제주시 건입동 제주여상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49살 이모 씨가 화물차에 치여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